야, 협동주택? 여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비법에 의해서 여기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필요한 세대는 사실은 구분된 가구수로 보고 각각 한 명에게 분양 대상을 하나 적용한다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너무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허가 주택,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땅이 없는데 그냥 지었는데도 오래돼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입주권을 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협동주택도 한 80년에 지었다니까요. 지금 그럼 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한 40년이 넘게 된 거, 45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입주권을 안 준다? 말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실제로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혹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협동주택이라고 하고 아닌 거를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 거는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주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이렇게 낮게 형성이 돼가지고 가격이 이제 이런 비가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만 확인하고 과감하게 빚을 사볼 만하다는 거예요. 7억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그래서 이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지 않은데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어지면 바로 8억, 9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동탄에 이제 그 핵심적인 아파트가 한 7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탄이 낫냐 여기가 낫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너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너스가 뭐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A의 예상 감정가가 4억 3천이잖아요. 근데 얘가 아까 지금 이 B는 협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B고 A는 일반 이제 빌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의 지분이 9평, 보통 한 7평 정도 합니다. 빌라. 이건 많은 거로 계산을 했어요. 9평 되면은 평당 얼마예요? 4,778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근데 4,778만 원인데 B의 지분, 협동주택의 B의 지분이 몇 평이냐면 14.5평입니다. 그러면은 평당 4,778만 원이면은 이게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의 감정가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6억 9,278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B의 예상 감정가는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4억 5,500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무려 차이가 2억 3천이라는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런 계산이 나와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새로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 최근 트렌드예요. 또 최근 트렌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럼 평당 4,778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더 대지가 큰 거를 평가할 때는 이 평당가로 이렇게 작은 지분의 평당가로 나와 있는 이 금액의 계산대로 하지 않고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무려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해주냐면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당 감정가를 이렇게 낮춰요. 2,867. 그래서 B 지분이 14.5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주택. 그러면은 4억 1,567만 원, 아까 4억 5,500이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금액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대지가 넓으면 다 그래 라는 관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왜 그런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4,778만 원이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한 40평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대지가. 그럼 이걸 40평에다 고토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나잖아요, 감정가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계산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빌라가 한 7평 정도인데 7평에 평당 1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7억이에요, 감정가가. 평가 금액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40평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택은 그대로 적용한다면 40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너무 큰 게 아니라 빌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줬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재개발의 원래 취지가 정착, 원주민의 정착이잖아요. 근데 빌라와 주택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지 지분의 차이가. 그래서 이걸 똑같은 평당 얼마 이렇게 감정을 해줬다가는 빌라는 너무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다 팔고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정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그리고 또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감정가가 너무 차이가 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 반대예요. 어디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빌라의 감정가를 높였던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빌라의 감정가가 먼저 됐다면 대지가 큰 평수들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를 많이 적용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받기 시작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니 똑같은 땅 아니냐. 빌라 땅이 더 좋다는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이거 뭐 한 50, 40%씩이나 디스카운트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럼 우리 안 할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또 말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빌라의 대지나 단독주택의 대지나 막말로 말해서 건축 허가를 제한하지만 않다고 건축 행위를 제한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단독주택의 빌라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라고 더 평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게 적용이 돼서 이제는 그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이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예전같이 많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는 25억으로 해줬었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디스카운트를 예전처럼 40% 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만 디스카운트 하는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당 감정가가 3,822만 원 정도, 얘는 4,770, 얘보다는 싸긴 하지만 감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14.5평은 예상 감정가 5억 5천.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감정가보다는 무려 한 1억 정도는 높은 그런 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답게 이런 걸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라도 뭐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대지 빌라, 그러니까 이 재개발 쪽에 뭐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뭐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이제 가까운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버텨봐라 라고 얘기해 볼 만해요. 실제로 감정은 이제 예전보다는 다르게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아까 다 계산한 거잖아요. 추정 프리미엄 피, 현재 피가 3억, 이제 금액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현재 피가 4억 5천이 아니라 3억 5천으로 한 1억 정도가 낮아진 셈이다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무려 15억 6,240만 원이라고 하고, 투자 금액 아까 협동주택 사면 한 6억 9천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7억 정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상승률은 정말 압도적인 상승률이 나옵니다. 7억 투자해서 10억 번다고 그러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아직 잘 모를 때 항상 그렇지만 트렌드 끝까지 사람들이 모르면 안 돼요. 트렌드를 올라타야지.
이제 트렌드가 시작되는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 남들 모르는 거 몰래 뭐 이렇게 뭐 했다가 나만 그 끝까지 다 몰라.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되고, 예, 이렇게 트렌드가 시작되는 걸 먼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천구역, 물론 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천 13구역에 있는 물건들 지금 여전히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만하고, 그런데 특히 이런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호선을 한번 타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리까지 갔잖아요. 예, 구리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장자호수공원역, 우리 지난번에 봤고, 지나서 가면, 예, 다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산역에 있고, 예, 다산 신도시죠. 다산 신도시가 조금 이제, 여기도 다산 신도시거든요, 이쪽도. 이제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다산역과 좀 멀기 때문에 여긴 조금 의미가 없고, 역시 다산역이랑 가까이 있는 이쪽이 이제 의미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딱 뭐 제가 뭐 8호선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강남을 접근하는 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교통거리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산도 주목을 받을 만한 곳인데다가 또 똑같이 뭐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이 규제 외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산을 어디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산을 보니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강남을 접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와 요 정도 거리쯤으로 그리고 또 다산 택지개발지구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봤더니만은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어디가 보이냐면, 예, 그렇죠. 광교가 보입니다. 광교. 예. 광교랑 좀 비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산이 광교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한번 그래도 약간 객관적인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면 일단 교통거리가 다산에서부터 강남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냐면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정말 획기적이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버스로 강남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 막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잠실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잠실 가서 갈아타는 게 좋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지하철 갈아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잠실까지 가서 전철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1시간 안에 가집니다.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광교에서 강남 가는 건 어떠냐? 광교는 이제 또 갈아타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 36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40분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갈아타지 않고 36분이니까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먼 거예요. 광교가. 근데 이제 광교는 장점이 그 외에도 장점이 많이 있지만 교통적인 장점만 보자면은 일단은 강남까지 한 번에 가는 또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가면은 한 50분 만에 강남을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역세권 주변 또 그리고 역세권 주변 같은 데는 거의 강남권이라고 봐도 권이 아니긴 해요. 근데 약간 강남권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경계에 있긴 하지만 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산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 교통거리가.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하면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정도. 1시간 이건 좀 어떤 거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는데 1시간 안에는 커버가 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거나 전철을 타고 오는 거랑 광교랑 거의 비슷한 그런 교통 상황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외적인 것도 또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교통이 그렇고요. 일단 다른 것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다산 택지개발지구고 예, 다산, 여기 이제 광교 택지개발지구잖아요. 광교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여기에 역세권 있는데 여기만 이 역세권에 해당이 되는 거지 뭐 아닌 데들 많습니다. 여기 이쪽 뭐 이런 데들은 역세권이라 하긴 뭐하고 또 기반시설도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산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뭐 여기 다산을 한번 놓고 같이 할게요. 예, 다산도 보면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택지개발지구라는 면, 그리고 또 지금은 신축은 이제 다산이 오히려 더 신축이죠. 근데 이제 광교는 준신축쯤은 됐죠, 이제. 준신축쯤은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광교도 좀 신축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개념으로 보자 그러면 역시 조금 광교가 우세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강남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분당, 판교 똑같이 이렇게 거친다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또 광교에서도 여기 수원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랑 생각하면 사실 일자리 면에서는 조금 많이 우월하죠. 사실 광교가 많이 우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강남이 그래도 가장 큰 곳이니까 강남 일자리랑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학구는 뭐 광교도 없고 다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학구는 뭐 별로 크게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비교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다산이 광교에 비해서는 좀 못해요. 맞아요. 못한 건 맞습니다만은 비스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가격이 싸기만 하다면, 그렇잖아요. 가격이 싸기만 하다면 비규제 지역에 광교같이 따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여기 이제 다 이제 하천이잖아요. 왕숙천이 있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공원이 있고 이쪽에도 이제 공원이 있고 이렇게 아무래도 쾌적한 그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광교도 마찬가지죠. 광교도 보면, 광교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웠잖아요. 이렇게 호수공원, 이렇게 큰 호수공원을 이제 끼고 있고, 뭐 이렇게, 이 공원들,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여긴 좀 공원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어디냐면은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요걸 먼저 볼 건데 힐스테이트 다산이 여기서 또 많이 주목을 받는 데거든요. 힐스테이트 다산 이쪽이 이제 공원 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원 쪽이 이렇게 쭉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이 중간 라인에 이제 공원이거든요. 요렇게 여기 이렇게 도심의 한가운데 이렇게 중간 라인에 공원이 이렇게 또 쭉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쾌적하고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광교보다 못한 건 맞지만 비스슨하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지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이제 가장 중심에 딱 있는 데다가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여기 아예 이렇게 6번 출구 이렇게 아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안쪽에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일부 동들은 바로 그냥 연결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다산 아이비와 얘와 이제 광교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역세권에 있는 단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역세권의 단지는 요거가 되겠죠. 자이언트 힐스테이트. 얘와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보면 자이언트 힐스테이트 12년, 21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매가 18억 9천. 자이 아이비는 얼마냐면 11억 5천.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럼 차이가 한 7억 4천 정도. 그러니까 격차가 한 40% 정도 격차가 나는 거죠. 이 정도 격차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격차가 나는 건 어때 보여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일단 이 수치부터 좀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또 연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둘 다 똑같은 초역세권이잖아요.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에 대한 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연차 조정을 하면은 얘가 10년 정도 차이 나면, 다시 말해서 광교에서 10년 정도 얘랑 같은 연차에 있는 게 요 자리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20% 정도는 높을 거다라는 계산이에요. 그러면 22억 6,800만 원 정도는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걔와 얘를 비교해야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무려 얘와 얘는 11억이나 차이가 나고 반값이에요, 반값. 얘보다 100% 높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게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만 해도, 내가 그 60% 정도 높다? 이거는 그럴 만한 거 아닌가? 그래도 광교가 조금 더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2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쨌든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단 벌어졌나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가격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개통된 지 1년밖에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통이 됐다고 해서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5억인데 개통이 되고 나니까 가치가 10억이에요. 그러면 5억에서 바로 10억으로 점프되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면서 6, 7, 8, 9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호선 개통이 된 지가 1년밖에 안 됐다는 이유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원칙 말씀드렸죠. 앞단이 가야 뒷단이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앞단이 어딥니까? 구리잖아요. 구리가 가야 이제 다산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도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소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다 말씀드렸고, 지난번 강의 때. 그러니까 구리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구리가 가면 다산도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리의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관심 투자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죠. 굳이 구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들이 일단 더 좋고 더 눈에 띄고 일단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데,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8호선 개통된 지 1년 됐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다산이라는 곳에 대한 입소문은 어떻게 났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납니다, 입소문은. 네. 이게 21년도, 이게 다산 이제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이게 뭐 죽겠는 거죠. 그러면 다산에 그동안 살던 사람들이 이런 게 지겨워가지고 이사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겠습니까? 다산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죽는다 하죠.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많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철 개통되고 편하다라고 한 거는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경기 남부권, 그리고 제가 수지구청 얘기하면서 계속 신분당선 쪽이 계속 가격이 왜 올라가냐? 결국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경험한, 편안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우리 부동산 사고 이럴 때 주변 사람 영향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다산은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이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좋아진 지 1년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확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옆에서 좋다고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관심 갖는 아이비 플레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주상복합이에요, 여기도.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판상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서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타워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섞여 있는 데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격을 보면 JIB 같은 경우는 매가가 11억 5천, 전세가 4억 8천, 투자 금액 6억 7천, 전세 비율 41%. 아이고, 땡이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간 투자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7억씩 들여가지고 다산? 이러면은 같은 7억이라면 동탄이 낫죠. 왜냐, 동탄이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굳이 주목을 덮게 받는 데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할 필요는 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래서 좀 다른 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다른 데를 찾아보려고 보니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요거 봤잖아요 지금. 네. 봤는데 여기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이 다 주요한 아파트들이에요. 역 주변으로 이렇게 주요한 아파트들인데 놀랍게도 5구형이 거의 다 없습니다. 있어봐야 7사형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갭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조금 늦게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적은 투자 금액이 됐을 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6, 7억씩 들여서 투자할 거라면 굳이 여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구형을 한번 보자고 하니 또 아주 그냥 계산하기 간단하게, 그러니까 조사하기 간단하게 얘밖에 없어요. 이 편한 세상 다산이라고 하는 아파트 말고는 여기 주변에 5구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 다산 아파트를 한번 좀 볼 건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산 아파트를 한번 보면 2018년식이고, 예, 그러니까는 뭐 딱 이제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가는 7억 9천, 전세가 4억, 투자금액 3억 9천, 전세 비율 51%. 예, 어떻습니까? 일단 조건 갖췄어요, 이러면은. 일단 투자 금액도 그래도 좀 적고, 한 4억이니까 조금 적은 편이고, 전세 비율이 일단 높고, 그러면은 강남역 신전으로 해도 이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때문에 투자성은 무조건 있다라고 계산이 딱 나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예. 그리고 또 이 주변에 5구형이 없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너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보너스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자이 아이비 얘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쵸? 11억 5천에 4억 8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세가 끼어 있는 물건을 살 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전세를 새로 놓으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세 낀 거를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를 맞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세가는 지금 현재 전세가는 얼마일 것 같아요? 무려 그 사이에 2억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2년 전 가격이거나 그 전에 가격일 거잖아요. 그 사이에 개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이 투자 금액도 5억대로 떨어지고 전세 비율도 60% 정도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또 얘기하는 또 중요한 원칙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투자의 원칙. 전세 비율 60%일 때, 그러니까는 다른 보통의 조건은 다 갖춘 거예요. 대단지 뭐 역에서 뭐 멀지 않은데 이런 조건은 갖춘 겁니다. 그런 데에서 전세 비율 60%가 될 때의 아파트를 샀다. 잘못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완전히 안전마진 확보하는 수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사가지고는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맞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출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여기는 아직 투자자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점유계정이라는 거죠. 주인이 전세를 일단 주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해주고 전세를 있다가 나중에 바꿔주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시도 자체를 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적극적으로 하려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금액에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6억 8천 현금으로 들고 올 사람을 맞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건 큰일 나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주인이 먼저 소유권 이전해서 전세로 살고 있다가 사는 거로 하고 그리고 세입자 맞춰서 나가는 거. 이거를 꼭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전세가로 맞춰서 해본다면 수익률도 확 달라지고 투자성도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한 자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가 얼마까지 맞출 수 있냐? 지금 5억 3천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확 떨어져요. 3억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제가 강의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은 투자금을 할 수 있는 게 2억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낮은 건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2억 후반대가 나온 거잖아요. 2억 후반대도 굉장히 싼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2억 후반대 투자금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말이에요. 전세 비율은 무려 65%. 이런 정도의 전세 비율로 사가지고 잘못된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게다가 물량도 보니까는 남양주시 물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앞으로 또 그러다가 뭐 역전세나 한다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필요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남양주만 볼 게 아니라 하남도 봐야 돼요. 하남도 영향 미치거든요. 하남은 더 없어.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산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데 교산 신도시가 그렇게 빨리 입주가 막 쏟아질 가능성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지. 구리 뭐 거의 뭐 조금 있지만 뭐 별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 걱정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로 전세 맞추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수도권의 지금 핵심 15% 정도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준신축 11% 요 정도쯤 적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편한 세상 자이를 충분한 전세로 맞춰서 투자금액 적게 해서 상승률 한 11%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구리처럼 한 15%, 구린 구축이잖아요. 얘는 그리고 신축이니까, 비교적 신축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15%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12%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4년간 무려 3억 5,640만 원, 2억 8천 투자해서. 그럼 상승률 127%. 9% 해가지고 4년간 보면 이 104%. 이 정도의 놀라운 상승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꼭 맞추도록 뭐 아주 운 좋아서 그냥 주인이 아예 나 전세로 눌러 앉을게 이런 물건도 있으면 그건 제일 편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시세의 전세를 맞춰라. 그래서 투자 금액을 확 낮춰라.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아주 높은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구리 강의를 했으니까 굳이 구리랑 비교한다면은 구리는 이제 거의 다 구축이잖아요. 신축이라고 하는 데들은 이제 요거 이제 주택 2구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리 구축과 비교해 보자면 탄력은 아무래도 앞단이 먼저 가야 되니까 탄력은 구리가 먼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결국 세월이 지나서 수익률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산이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크잖아요. 여기는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전세 비율이 좀 낮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에 비해서는 구리도 낮은 건 아니지만 워낙 다산이 높게 나오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수익률은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2억대 후반에 있는 자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리고, 다산은 한 가지 좀 주의라기보다는 조금 알아둬야 될 사항이, 다산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그냥 아직도 공터로 남아져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아파트들, 이런 데들, 다산역, 자연앰플, 이런 데가 다 임대예요, 또. 그래서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 도시의 수준이 조금 뭐 미안하지만 아이가 약간 좀 낮아진 그런 느낌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적절하게 다 디스카운트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그래서 가능한 데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들이 아직 공터거든요. 그런 데들이 공터라는 좀 단점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제일 중요한 데인데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에는 오피스텔 상업지역일 테니까 오피스텔 지으려고 지금 비워놓은 건데 오피스텔이 안 팔리니까 못 짓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뭐 보기에는 안 좋죠. 아파트는 못 짓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이버에 보면 아예 다 나오고 이런 데들은 이제 아예 금액이 없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들. 이렇게 거래가 되는 데들 위주로 본다고 그러면 아까
3억 이하, 5구형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3억 이하로 들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 금액이 4, 5억대에도 투자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또 그 구간이 또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4, 5억대 8사형을 하면 4억대 가능하거든요. 3, 4억대로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8사형으로 할 때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해서 이런 애들 다 관심 가져볼 만 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동탄 능동역일 때 2억대 초반, 이게 최저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2억대 후반, 이게 초반이 후반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데 다산 5구형이죠. 5구형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 4억대도 지금 다산 8사형 같은 경우 3, 4억대가 가능합니다. 3, 4억대로 한번 다산 8사형도 요 정도 금액이 있으면 지금 금액에 맞춰 투자를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앞서서 이제 갑자기 점프했지만은 9억 정도를 갖고 있다라면 사실 비규제 지역엔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규제 지역으로 와서 북이, 북산, 지금 청량리, 강동 팰리스 이런 데들이 다 투자 가능한 데들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만 할 거 같고, 7억대 이것도 다 투자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7억대 된다라고 하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곳은 마천 139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2025년 대망의 25년을 마무리를 하고, 정말 깜짝 놀란 25년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 또 희망찬 26년도를 맞이하겠습니다. 26년도에는 어떤 또 새로운 일들이 있을지, 어떤 또 나를 또 놀라게 할 일이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26년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16일 날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나요?